제일 흔한 집안사고 탑은 손가락의 문끼임 사고인데요. 이런 손가락 문끼임 사고에 있어서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문끼임 사고는 거의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소아 환자들이 왔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소아의 손상은 사실 뭐 아니면 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니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애매한 이런 이제 중간에 다치는 일이 소아한테는 잘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이런 도자기 컵이나 유리컵, 스텐컵 같은 걸 바닥에 던지면 깨지든지 아니면은 이게 찌그러지든지 하게 되는데요. 실리콘 컵을 바닥에 던지면 바닥에 닿는 순간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은 비교하면 실리콘 컵 같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문에 껴도 대부분의 경우는 손상이 없는데 일부의 경우에 이제 세이모어 골절이라고 해서 특이한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골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손톱 밑에 살이 있는데 요 손톱 밑에 살이 찢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판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나고 그 찢어진 살이 성장판에 골절이 된 부분에 끼어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사실은 중간에 낀 게 없거나 별 문제가 없으면 애들의 뼈는 상당히 잘 붙는데요. 이 부러진 뼈 조각 사이에 우리가 살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뼈가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 뼈가 부러졌고 사이에 뭐가 낀 경우는 사실 밖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티가 나는데 이 경우는 손톱 밑에 있는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부러진 위치에 손톱 밑에 살이 끼어 들어가는 기 때문에 손톱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좀 언뜻 봤을 때는 뭐야 이거 그냥 좀 손톱 밑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도 찢어지고 골절도 일어나는 개방성 골절이고 이 경우 잘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이모어 골절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명명을 해서 있고요. 이 골절의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놓치기 쉬운 골절이고 이 골절이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출혈이 있냐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손에 문끼임 사고가 있고 빼고 나서 봤을 때 조금 부어 있거나 멍은 들었지만 소위 말해서 피가 안 났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분명히 피가 나는 건데 육안으로 보이는데 살이 찢어진 게 없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손톱 밑에 살이 찢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 밑에 살이 찢어진 가능성이 출혈이 있을 때는 높기 때문에 문끼임 사고 후에 출혈이 발견된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사실 이 위치에는 이렇게 혈류량이 많은 위치나 큰 동정맥이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출혈이 많지는 않게 되고요. 보통 이제 변형이 있는 경우가 좀 있게 되는데 변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집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외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같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형이 있거나 뭐 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상태 그대로 병원에 오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간혹 문끼임 사고가 있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살점은 사실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은 꼭 찾아주시는 거. 요거는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는 떨어져 나간 살점을 꼬매도 생착이 잘 안 되고 잘 안 붙는데 소아의 경우는 성인들이랑은 조금 소위 말해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살점도 깨끗이 씻어서 주워서 꼬매주면 생착을 하고 자리를 잘 잡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끼임 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좀 출혈이 과하다, 살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떨어져 나간 살이 혹시 사고가 일어난 부위에 있는지는 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요게 이렇게 살점이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빨리 붙여주면 빨리 붙여줄수록 생착을 잘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살점을 꼬매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이모어 골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한두 시간 시간에 잡혀가면서 수술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골절이기는 해서 뭐 이 골절의 경우는 보통 제가 병원에 오시면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이모어 골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 밑에 있는 살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톱 밑에 있는 살이 찢어진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MRI 촬영을 진행하게 되고요. MRI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성장판의 골절 여부, 손톱 밑에 살이 찢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골절된 부위에 뭔가 살이 끼어 들어가는지 아닌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MRI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 소견에 맞춰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지, 만약에 세이모어 골절이 아니고 단순 골절이라고 하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이 깁스만 되면 되기 때문에 깁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가락은 작아도 기능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변형이 있을 시 나중에 상당히 보기 싫고 기능장애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끼임 사고와 동반하여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신한솔이었습니다.